예순 이후 계란은 더 이상 무조건 안전한 음식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이 말부터 듣고 가셔야 합니다. 예순이 넘어서도 매일 계란을 드시고 계신 분들 오늘 이 영상 그냥 넘기시면 안 됩니다. 제가 병원에서 만난 많은 어르신들 중에 몸에 나쁜 건 하나도 안 먹고 살았다고 말씀하신 분들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분들 사이에는 공통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매일같이 계란을 드셨다는 점입니다. 더 무서운 건 그분들 대부분이 아프지도 않았고 특별한 증상도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병원에서 이런 말을 들으셨습니다. 콩팥 기능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앞으로는 투석을 준비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유는 계란이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계란을 어떻게 먹었는지, 무엇과 함께 먹었는지 때문이었습니다. 혹시 지금도 매일 아침 아무 생각 없이 계란을 드시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몸에 좋다고 해서 단백질 보충을 위해서 예순이 넘으면 계란은 꼭 챙겨 먹어야 한다고 들어서 말입니다. 그런데 만약 그 계란이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위장과 콩팥을 조용히 망가뜨리고 있다면 어떨까요? 아프지도 않고 눈에 띄는 증상도 없는데 어느 날 갑자기 검사 결과로만 심각한 상태를 통보받게 된다면 말입니다. 이건 겁을 주기 위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제가 지난 25년 동안 응급실과 병동 그리고 투석실에서 직접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은 현실입니다. 수많은 어르신들이 제 앞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저는 평생 건강식만 먹었습니다. 고기보다 계란이 좋다고 해서 매일 챙겨 먹었어요. 설마 계란이 문제일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분명했습니다. 문제는 계란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계란과 함께 먹었던 음식 그리고 먹는 시간과 습관이었습니다. 젊었을 때는 아무 문제 없던 식사 방식이 예순을 넘긴 지금은 전혀 다른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었던 겁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이유는 아주 단순합니다. 우리 몸이 이미 예전과는 전혀 다른 규칙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큰 변화가 없어 보일 수 있습니다. 밥도 잘 드시고 활동도 하시고 일상생활에 큰 불편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몸속에서는 아주 중요한 변화가 이미 시작되어 있습니다. 특히 위장과 콩팥은 나이를 가장 먼저 느끼는 장기입니다. 예순을 넘기면 위산 분비량은 눈에 띄게 줄어들고 음식을 분해하던 소화효소의 힘도 크게 약해집니다. 젊었을 때는 아무 문제 없이 처리되던 음식 조합이 이제는 그대로 부담이 됩니다. 콩팥은 더 무섭습니다. 콩팥은 아파도 거의 신호를 보내지 않습니다. 아주 조용히 기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분들은 이미 상당 부분 망가진 뒤에야 검사 수치로 처음 알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소화가 덜 된 음식, 찌꺼기와 과도한 단백질 부산물이 매일같이 쏟아져 들어오면 콩팥은 쉬지 못하고 혹사당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몸에 좋은 걸 먹고 있다. 나는 약 대신 음식으로 건강을 지키고 있다. 바로 이 믿음이 문제를 더 늦게 발견하게 만듭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저는 예순 이후 절대 함께 먹어서는 안 되는 계란과 최악의 상극, 음식 3가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이건 인터넷에 떠도는 소문이나 막연한 건강 상식이 아닙니다. 실제로 수술실과 응급실에서 사람의 인생이 바뀌는 순간을 만들어낸 아주 현실적인 이야기입니다.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들으시며 나는 아직 괜찮은데 매일 계란 먹어도 별일 없던데 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셔야 합니다. 몸은 항상 문제가 생기기 훨씬 전에 작은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아차리지 못했을 뿐입니다. 예순 이후 몸은 이미 예전과 전혀 다른 규칙으로 움직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예전에는 아무 문제 없이 먹던 음식인데 언제부턴가 먹고 나면 속이 더부룩하고 소화가 늦어지고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느낌 말입니다. 대부분 이럴 때 이렇게 넘깁니다. 나이 들어서 그렇겠지 하고 말이죠. 하지만 오늘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건 단순한 노화가 아니라 몸이 이미 완전히 다른 단계로 넘어갔다는 신호일 가능성이 큽니다. 예순 이후의 몸은 겉으로 보기에는 큰 차이가 없어 보일 수 있습니다. 여전히 밥도 잘 드시고 밖에 나가 걷기도 하고 일상생활에 큰 불편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몸속에서는 아주 중요한 변화가 조용히 그리고 확실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가장 먼저 달라지는 곳이 바로 위장과 콩팥입니다. 젊을 때의 위장은 마치 힘 좋은 공장과 같습니다. 음식이 조금 거칠게 들어와도 성질이 맞지 않는 음식이 섞여 들어와도 어떻게든 분해해서 밖으로 내보냅니다. 하지만 예순을 넘기면 이 공장은 점점 힘을 잃습니다. 위산 분비량은 눈에 띄게 줄어들고 단백질과 지방을 분해하던 소화효소의 힘도 크게 약해집니다. 그 결과 예전에는 아무 문제 없던 음식 조합이 그대로 위장에 부담이 되기 시작합니다. 이때 가장 위험한 것이 바로 단백질입니다. 단백질은 분명 몸에 꼭 필요한 영양소지만 소화되지 않은 단백질은 오히려 독이 됩니다. 위장에서 제대로 처리되지 못한 단백질은 썩기 시작하고 이 부산물들은 그대로 혈관과 콩팥으로 넘어갑니다. 여기서 두 번째 문제가 생깁니다. 바로 콩팥입니다. 콩팥은 우리 몸의 정수기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피 속에 떠다니는 노폐물과 찌꺼기를 걸러내서 소변으로 내보내는 필터입니다. 문제는 예순 이후부터 이 필터가 점점 얇아지고 처리 속도가 느려진다는 점입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실제로는 조금만 무리해도 쉽게 손상되는 상태가 됩니다. 이 상태에서 소화가 덜 된 단백질 찌꺼기들이 매일같이 쏟아져 들어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콩팥은
멈추지 못하고 혹사당하게 됩니다. 하지만 콩팥은 아파도 쉽게 신호를 보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 무섭습니다. 통증도 없고 불편함도 거의 없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검사 결과로만 이렇게 통보받게 됩니다. 콩팥 기능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제가 병원에서 만난 많은 어르신들이 똑같은 반응을 보이셨습니다. 나는 평생 짜게 먹지도 않았고 술도 안 마셨고 몸에 나쁜 건 안 먹고 살았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자세히 여쭤보면 공통점이 하나씩 나옵니다. 매일 같은 시간 같은 방식으로 같은 음식 조합을 반복하고 계셨다는 점입니다. 특히 아침 식사에서 말입니다. 아침은 위장과 콩팥이 아직 완전히 깨어나지 않은 시간입니다. 밤새 쉬고 있던 장기들이 천천히 일을 시작해야 하는데 이때 소화하기 힘든 조합이 한꺼번에 들어오면 부담이 몇 배로 커집니다. 젊을 때는 괜찮았던 아침 식습관이 예순 이후에는 독이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순 이후에는 무엇을 먹느냐보다 무엇과 함께 먹느냐가 훨씬 중요해집니다. 같은 계란이라도 어떤 음식과 만나느냐에 따라 몸을 살리는 약이 될 수도 있고 위장과 콩팥을 서서히 망가뜨리는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이 위험한 조합들이 특별한 음식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대부분의 분들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아무 의심 없이 매일 반복하고 있는 식사라는 점입니다. 이제부터 말씀드릴 첫 번째 음식은 특히 가을만 되면 위험도가 급격히 올라가는 조합입니다. 달콤하고 부드러워서 절대 문제 없을 것 같지만 예순 이후의 위장에서는 전혀 다른 얼굴을 드러내는 음식입니다. 많은 분들이 계란을 먹고 나서 입가심처럼 드시고 있는 바로 그 음식 말입니다. 단순한 건강 정보가 아닙니다. 실제로 수술대위까지 이어진 아주 현실적인 이야기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계란을 드신 뒤에 과일을 드시는 습관이 있다면, 특히 그 과일이 감이라면 이 이야기는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가을만 되면 집집마다 감이 쌓입니다. 말랑말랑한 홍시, 아삭한 단감, 쫀득한 콧감까지 달콤하고 부드러워서 속도 편할 것 같고 자연에서 난 건강 간식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아침에 삶은 계란을 드시고 나서 입가심처럼 감을 하나 집어 드십니다. 목 넘김도 좋고 속도 든든해지는 느낌이 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순 이후의 위장에서는 전혀 다른 일이 벌어집니다. 감에는 특유의 떫은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이 성분이 계란의 단백질과 만나면 위장 속에서 아주 위험한 반응을 일으킵니다. 쉽게 말해 물처럼 흘러가야 할 음식이 시멘트처럼 굳어버리는 겁니다. 특히 아침 공복 상태에서는 이 반응이 훨씬 강해집니다. 제가 실제로 치료했던 한 어르신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70대 초반의 이 어르신은 집 마당에 감나무를 키우고 계셨습니다. 가을이 되면 붉게 익은 홍시를 보는 것이 하루의 낙이셨다고 합니다. 아침마다 식사 대신 삶은 계란 2개를 드시고 꼭 홍시를 하나, 많을 때는 2개까지 드셨습니다. 퍽퍽한 계란을 먹고 나서 달콤한 홍시를 먹으면 속이 풀리는 느낌이 들어서 그 조합이 몸에 더 좋다고 믿으셨습니다. 이 습관을 2달 가까이 이어가셨습니다. 처음에는 속이 더부룩한 정도였습니다. 가스가 차고 트림이 잦아졌지만 나이 들어서 그렇겠지 하고 넘기셨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새벽 참을 수 없는 복통이 시작됐습니다. 배를 안에서부터 쥐어짜는 듯한 통증이었고 결국 구급차를 타고 응급실로 오셨습니다. 내시경으로 위장을 확인했을 때 저는 그 장면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위장 한가운데 주먹만 한 검은 덩어리가 위출구를 막고 있었습니다. 종양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계란의 단백질과 감의 떫은 성분이 엉겨붙어 만들어진 거대한 위석이었습니다. 돌처럼 단단해서 내시경으로는 부술 수조차 없었고 결국 배를 여는 수술로 제거해야 했습니다. 수술이 끝난 뒤 회복실에서 어르신은 제 손을 잡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저는 그저 아까운 감을 버리기 싫어서 몸에 좋다고 생각해서 먹은 것뿐인데 그게 제 뱃속에서 돌이 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그 말이 아직도 제 귀에 생생합니다. 이게 왜 무서운 이야기냐면 이런 일이 아주 드문 경우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특히 가을철이 되면 계란과 감 조합으로 위장 문제를 겪는 어르신들이 눈에 띄게 늘어납니다. 대부분은 수술까지 가지 않더라도 심한 소화불량과 복통으로 고생을 하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감이 나쁜 음식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계란도 감도 각각은 좋은 음식입니다. 문제는 함께 그리고 너무 가까운 시간에 먹었다는 점입니다. 해결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시간입니다. 계란을 드신 뒤에는 최소 2-3시간 정도 간격을 두고 감을 드셔야 합니다. 같은 날 먹어도 괜찮습니다. 동시에만 피하시면 됩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시고 냉장고를 떠올려 보세요. 혹시 계란 옆에 감이 나란히 놓여 있지는 않으신가요? 그렇다면 오늘부터는 그 둘을 조금 떨어뜨려 두시기 바랍니다. 그것만으로도 여러분의 위장은 훨씬 편안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감보다 더 무서운 점이 하나 있습니다. 가을만 지나면 자연스럽게 멀어집니다. 하지만 다음에 말씀드릴 음식은 계절을 가리지 않습니다. 건강을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거의 매일 그것도 아침마다 계란과 함께 드시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계란과 만나면 위장은 물론 콩팥까지 지치게 만드는 두 번째 상극 음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몸에 좋다고 믿고 박스째 쟁여두고 드시는 바로 그 음식입니다. 특히 건강을 생각하시는 분들일수록 더 자주 선택하는 조합입니다. 바로 계란과 두유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계란은 동물성 단백질이고 두유는 식물성 단백질이니 둘을 함께 먹으면 단백질이 완벽해질 거라고 말입니다. 근육도 붙고 기운도 나고 나이 들어서 꼭 필요한 식단이라고 믿으십니다. 겉으로 보면 정말 교과서적인 건강 식단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예순 이후의 몸, 특히
특히 콩팥 입장에서 보면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콩팥은 단백질을 그대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단백질이 분해되고 남은 찌꺼기를 걸러내는 것이 콩팥의 역할이기 때문입니다. 젊을 때는 이 작업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순을 넘기면 콩팥의 역과 능력은 서서히 떨어집니다. 이 상태에서 서로 다른 성질의 고단백 음식이 한꺼번에 들어오면 콩팥은 쉬지 못하고 과부하 상태에 빠집니다. 제가 진료했던 한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60대 후반의 이 어르신은 평소 체격이 마르고 근력이 약해지는 것이 걱정이셨습니다. 주변에서 나이 들수록 근육이 재산이라는 말을 듣고 결심을 하셨다고 합니다. 매일 아침 삶은 계란 2개에 진한 검은 콩 두유 한 팩을 꼭 챙겨 드셨습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말입니다. 처음 한 달은 별다른 변화가 없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2달째가 되자 속이 더부룩해지고 배에 가스가 자주 찼습니다. 방귀 냄새도 이전과 달라졌다고 합니다. 결정적인 변화는 화장실에서 나타났습니다. 소변에 거품이 눈에 띄게 생기기 시작했고 물을 내려도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불안한 마음에 병원을 찾으셨습니다. 검사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콩팥 기능 수치가 이전보다 떨어져 있었고 단백질이 소변으로 새어나오는 단백뇨 소견이 확인됐습니다. 어르신은 억울하다는 표정으로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고기보다 좋다는 콩 단백질에 계란까지 챙겨 먹었는데 왜 몸이 더 나빠졌냐고 말입니다. 이때 제가 드린 말씀이 있습니다. 선생님, 지금 선생님께서는 영양을 쌓고 계신 게 아니라 비싼 소변을 만들고 계십니다. 몸이 처리할 수 없는 단백질은 근육이 되지 않습니다. 그저 콩팥을 거쳐 빠져나갈 뿐입니다. 그 과정에서 콩팥은 점점 지쳐갑니다. 이 조합이 무서운 이유는 당장 큰 통증이 없다는 점입니다. 속이 좀 더부룩하고 소변이 달라지는 정도라서 대부분 그냥 넘깁니다. 하지만 이 상태가 반복되면 어느 순간 콩팥 기능은 눈에 띄게 떨어집니다. 그리고 그때는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계란이나 두유를 끊으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문제는 동시에 먹는 습관입니다. 계란은 아침 식사로 드셨다면 두유는 오후 간식으로 옮기기만 해도 콩팥 부담은 크게 줄어듭니다. 같은 날 먹어도 괜찮습니다. 시간을 나누는 것만으로도 몸은 훨씬 편해집니다. 혹시 지금도 아침마다 계란과 두유를 함께 드시고 계시다면 오늘부로 그 습관을 한 번만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계란은 아침 식사로 드셨다면 두유는 오후로 옮기는 것만으로도 콩팥의 부담은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같은 날 먹어도 괜찮습니다. 시간을 나누는 것만으로도 몸은 훨씬 편해집니다. 이렇게 조합만 바꿔도 위장과 콩팥은 분명히 반응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무심코 반복하는 또 하나의 습관이 있습니다. 계란을 먹고 나서 아무 생각 없이 마시는 한 잔의 차입니다. 계란을 드신 뒤에 차 한 잔, 이 조합은 너무 자연스러워서 문제라고 느끼는 분들이 거의 없습니다. 아침 식사 후 따뜻한 차 한 잔 혹은 점심에 계란 반찬을 먹고 나서 습관처럼 마시는 차 한 잔, 몸을 정리해주는 느낌도 들고 속도 편안해지는 것 같아서 오히려 좋은 습관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예순 이후의 몸에서는 이 조합 역시 전혀 다른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차, 특히 진하게 우린 녹차나 홍차에는 특정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이 성분은 단백질과 결합하는 성질이 강합니다. 계란을 먹고 바로 차를 마시면 위장에서 아직 완전히 분해되지 않은 단백질과 차, 성분이 만나 소화 과정을 방해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소화가 늦어질 뿐만 아니라 일부 성분은 그대로 콩팥으로 부담을 주게 됩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차에 들어있는 성분은 몸속의 미네랄과 결합해 결정처럼 굳어질 수 있습니다. 예순 이후 콩팥 기능이 약해진 상태에서는 이런 작은 결정들이 배출되지 못하고 쌓이기 쉬워집니다. 이것이 반복되면 콩팥 안에서 돌처럼 굳어지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만났던 한 분은 평소 물 대신 차를 즐겨 드시던 분이었습니다. 식사 후에는 꼭 차 한 잔을 마셔야 속이 정리된다고 하셨습니다. 특히 계란 반찬이 있는 날에는 더 그랬다고 합니다. 어느 날 옆구리를 칼로 찌르는 듯한 통증이 갑자기 시작됐고 구급차를 타고 병원에 오셨습니다. 검사 결과는 콩팥 결석이었습니다. 본인은 짠 것도 안 먹고 물도 자주 마셨다고 하셨지만 자세히 생활 습관을 들여다보니 식사 직후에 차가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이런 통증은 한번 겪으면 절대 잊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더 아쉬운 겁니다. 조금만 알고 피했으면 겪지 않아도 될 고통이기 때문입니다. 계란을 드신 뒤에는 차를 바로 마시지 않는 것, 최소 1시간 정도만 간격을 두는 것만으로도 이런 위험은 크게 줄어듭니다. 차가 나쁜 것이 아니라 타이밍이 문제였던 겁니다. 이제 여기까지 들으신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럼 계란은 도대체 언제 어떻게 먹어야 하느냐고 말입니다. 정답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예순 이후의 계란은 양보다 방식이 중요합니다. 하루에 하나면 충분하고 반드시 다른 고단백 음식과 겹치지 않게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공복보다는 가벼운 식사와 함께 위장이 어느 정도 깨어있는 상태에서 드시는 것이 훨씬 안전합니다. 계란을 드신 날에는 감처럼 단백질과 엉길 수 있는 음식은 시간을 두고 드시고 두유처럼 단백질이 겹치는 음료도 나누어 드시기 바랍니다. 차 역시 바로 마시지 말고 물로 입안을 정리한 뒤 한참 후에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작은 차이들이 위장과 콩팥에게는 큰 휴식이 됩니다. 결국 중요한 건 하나입니다. 예순 이후의 몸은 더 이상 젊을 때와 같은 방식으로 버텨주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몸에 좋다고 믿고 반복하던 습관도 지금의 몸에는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음식을 줄이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겁을 주려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몸이 바뀌었으면 먹는 방식도 함께 바뀌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계란은 여전히 좋은 음식입니다.
있습니다. 다만 이제는 무조건적인 건강식이 아니라 내 몸 상태를 살피며 조심스럽게 다뤄야 할 음식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계기로 식탁 위의 조합을 한 번만 다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 작은 변화가 앞으로의 10년, 20년을 훨씬 편안하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 중 단 하나라도 기억하고 실천하신다면 여러분의 위장과 콩팥은 분명히 달라질 겁니다. 몸은 늘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 신호를 알아듣기만 하면 됩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필수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혹시 오늘 내용 중에 궁금한 점이 있거나 여러분만의 건강 비법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앞으로도 여러분들의 건강을 위해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하게 건강합시다.